저희 저번 시간에 그 오디오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저번 시간에 논의했던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을 하고 회의할 건데 저희 저번 시간에 그 어떤 내용을 했냐면 잠시만요. 그 진짜 문제 관련해서 토의한 거랑 디자인적 개념 조사한 거랑 각자 해결 방안 간단하게 토의를 해봤는데 그거 내용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진짜 문제 발표하신 분들 한번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서연이부터 할까요? 저는 진짜 문제가 이웃 간의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나 빈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그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인식 차이와 무관심이 층간소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짜 문제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민서님 혹시 지금 말할 수 있으세요? 네네. 저 생각 문제는 네. 공동 층간소음은 이제 단순히 소리 전달을 넘어서 구조물 진동 그리고 울림을 통한 다방향 소음을 문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의 정신건강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현재의 법적 기준 및 생활 수칙만으로는 실질적인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린이가 말한 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린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랑 인지했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피해자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각하게 해줄 실시간 피드백이나 감각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부재한 것을 진짜 문제로 정의를 했었고, 가해자가 인식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에는 이제 층간소음이 이웃 간 공감의 이후에도 기술적, 구조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지속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이나 사용자 맞춤형 저감 솔루션이 부재한 것을 진짜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저번에 동현님이 그 디자인적 문제 그 관련해서 조사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근데 지금 그 파일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잠시만요. 저번에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한 거를 읽어볼게요. 일단은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를 하자면, 네네. 일단 저희가 현재 상태는 층간소음이 있는 상태가 현재 스테이트 A이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스테이트 B는 층간소음이 해결된 상태를 스테이트 B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저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약 조건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구조상의 문제로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완전히 뜯어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두 번째로 현실성이 또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잠시 내보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비용적인 부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단 세 개까지만, 세 개까지만, 네. 네, 그러면은 네, 그 정도는. 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적인 문제 해결까지 생각을 해봤고 각자 해결 방안 하나씩 말했었는데 그것도 한 번씩 말할게요. 지연님부터 할까요? 저는 그 바닥 재시공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바닥 전체를 갈아엎고 시공할 수 없으니까 좀 소음이 자주 나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롤 센서와 충격 방지 패드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바닥 재시공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연님 할까요? 네,
저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랑 그 전단지를 붙여서 주민들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알려주고 그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그 층간 소음 줄이기 관련 게임 같은 걸 개발해서 이웃 간의 그런 유대를 다지고 층간 소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랑 모듈형 바닥재를 보급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었고, 동현님은 뭐 했었죠? 저는 현재 제 문제점이 이게 단순히 밑에뿐만이 아니라 대각선 등 여러 방면에서 좀 소리가 들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연결 통로, 슬래브, 벽체, 배관 등을 통해서 소리가 전파된다라고 추측을 했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노이즈 캔슬링 모듈 같은 걸 만들어서 소음을 차단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린이는 저번에 그 대안 탐색으로 실시간 LED 피드백 패널을 만들어서 소음 바닥 센서랑 앱 피드백 시스템을 두고 소음 히트맵 생성 디바이스나 소음 줄이기 게임 앱 같은 것을 개발하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토의한 내용 다시 요약을 해봤고, 이번에 토의할 내용이 저희가 그 진짜 문제를 정의해가지고 4가지를 뽑았었는데, 각자 조사할 문제를 골라가지고 이유를 말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먼저 말을 해보자면, 저는 일단 그 4번째로 저희가 정의한 현재 법적 기준만으로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진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법적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법적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혹시 다른 분, 민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이 피해를 인식하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서로 간에 배려하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려고 하나 결국 구조적, 기술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해결해 봐야 되는 게 참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했고, 현재 법적 기준 또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법적 네. 그다음에 지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가해자가 피해를 인식하나 기술적 문제가 있을 때를 골랐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가 가는 걸 알고 고치려고 해도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음이 너무 잘 들리는 경우에는 약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문제를 골랐습니다. 그다음에 동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가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때와 피해를 인식하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 2가지가 진짜 문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시작이 가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진전됐을 때 이제 피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진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랑 피해를 인식하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여러 전단지들도 맨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고,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가
맨날 뉴스에 나오는 등 자주 대두되는데 그 상황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웃 간의 그 배려나 그 법적 기준으로 완화가 어려울 때보다는 인지하지 못할 때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리님이 저희 파일을 먼저 보내주셨는데 제리님은 진짜 문제를 고른 이유가 그 아이가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고치려는 의사가 있으나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고치려는 의사가 없고 서로의 배려가 부족한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 문제를 함께 고려해봐도 좋을 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진짜 문제를 문제 자체로 나눠서 조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랑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인식했지만 고칠 수 없는 경우랑 이웃 간 서로 배려가 부족하고 가해자가 고치려는 의사가 적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문제를 정의를 해봤는데 저희 각자 고른 그 진짜 문제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 조사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그럼 진짜 문제를 정의해봤고 또 해야 할 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회의 끝.